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전에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뤄본 적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일단은 이클립스 켜고 일단은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서 자바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내용 위에 이제 자바 동네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신경 써서 적을 법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입혀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3주차 수업 자료를 절반 정도를 오늘 나간다 치고 다음 주에 그 남은 절반이 조금 짧을 테니까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얼추 여러분 그 배웠던 내용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한 프로그래밍 흐름들 같이 구경하면서 조금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현장 학습 같은 느낌의 활동을 먼저 진행해 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정리 슬라이드가 막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 두 가지로 관점을 가져가 보면서 다양한 중요한 단어들을 살짝 찍어 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파일에 뉴의 자바 프로젝트, 메뉴 바에 있는 요 플러스 적혀 있는 요 버튼 오른쪽에 있는 세모를 누르시면 자바 프로젝트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빈 부분을 우클릭하시면 역시나 뉴가 뜨고 자바 프로젝트 W3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이니까 역시나 프랙티스 정도로 해두고 오늘 한 번만 더 체크해 봅시다. JRE 그룹박스의 맨 위에 거 선택되어 있고 17 버전 선택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모듈 그룹박스가 있고 체크박스가 두 개 있는데 아무튼 둘 다 해제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세요. 딱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지정된 채로 창을 열어줄 겁니다. 확인 다 되셨으면 엔터 쳐서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늘 그래왔듯이 이 친구 열고 src 폴더 우클릭해서 뉴 한 다음에 클래스 골라주시고 우리 지금 새 프로그램 만들 거니까 클래스 이름 프로그램 해주시고 Alt V를 눌러서 요 체크박스 메인 어쩌고 체크박스를 체크한 채로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면 늘 보던 그 코드가 미리 적혀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자바가 열릴 거예요. 자, 지금 이미 프로그램.자바 막 두 개씩 열려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나중에 보면 헷갈리니까 닫아두고 새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엔터 치면 다시 한번 텅텅 비어있는 메인 어쩌고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 프로그램.자바가 이번에 방금 만든 그 프로젝트 안에 추가될 거예요. 매우 간단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목표냐? 실행하면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SYSOUT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목표상 뭐를 적으면 되는 겁니까? 자바 동네에서는 파이썬과 비슷한 스타일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에서 요 5글자 내 출력하고 너 엔터 쳐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적는 게 가능했다면 추가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난 지금 인트 형식 값 3을 지금 출력하고 싶네와 같이 적는 거 역시나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 이게 가능했고 자바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F11 누르시면 콘솔 탭에 정상적으로 3이라고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출력을 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다른 내용들은 다 그대로 두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괄호 안에 적혀있는 무엇을 출력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부분만 3 대신에 5를 적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면 당연스럽게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7 하면 7 적고 엔터 치는 거고 13 하면 13 적고 엔터 치는 거고 등등등일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5 이렇게 세 글자 띄어쓰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적고 컨트롤 F11을 누른 다음에 이때는 이거 여러분 파이썬 때 해봤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12시 반에 진행하는 에어프1에선 지난 시간에 해본 겁니다. 이번에는 3 더하기 5가 아니라 8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저 괄호 안에 우리가 적은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 괄호 안에 적은 걸 먼저 구경해 보고
이거 숫자 더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숫자 덧셈을 먼저 하고 그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8을 최종적으로 이 괄호가 덮여 있는 다른 부분들을 감안해서 콘솔 탭에다가 출력을 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적어 놓은 그대로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프린트를 해주는 친구가 아닌 겁니다. 그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고 여기 지금 덧셈식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덧셈 결과가 8이니까 마치 우리가 맨 처음 여기다 8 적어놓고 실행했던 것과 유사하게 결과적으로 콘솔 탭에다가 출력을 하고 엔터키를 쳐줬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빼기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곱하기 하려면 Shift 8 하면 되는 거죠. 15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자, 3 나누기 5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파이썬에서는 0.6이 나와요. 왜 0.6이 나오냐? 3 나누기 5 하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5분의 3은 10분의 6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0.6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바 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0은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0은 3을 5로 나눈 몫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눗셈 하면 소수 개념을 모르니까 몫은 0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배웠겠죠?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때 남은 나머지를 계산 결과값으로 뱉을 수 있도록 하려면 컴퓨터 동네에서 보통 뭐를 적으면 됩니까? Shift 5 하면 나오는 %를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당연스럽게도 3이 나오는 걸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를 내볼게요. 자, 봐봐요. 3을 5로 나눈 몫은 0입니다. 그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개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음수도 힘들고 나눗셈도 힘든데 그걸 조합해놨어요. 컨비네이션 문제입니다. 올림피아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거 과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다? 그래, 나누는 거야 할 수 있다 칩시다. 일단은 소수부까지 감안하면 0.6이란 걸 우리는 당연히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몫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자, 몫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b 3을 5로 나눈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입니다.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a, b로 고쳐볼게요. a랑 m으로 고쳐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갖고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몫은 지금 a로 표현해 놓은 몫은 얼마일까요? 몫은 0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해요. 몫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몫은 마이너스 1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따라서 나머지는 2가 되겠죠? 제 기억이 맞다면 C 동네에서는 이게 운영체제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배운 것 같기는 합니다.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5 하면 이건 그냥 약분을 해버릴 거예요. 따라서 3 나누기 마이너스 5, 3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더 심각해졌어요. 나누려는 숫자가 음수입니다. 원래 숫자는 양수인데 부호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실행해 볼게요. 자바 동네는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는 몫은 마이너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들 맘대로지 아주 그냥 일단은 자바 동네랑 파이썬 동네랑 이렇게 몫이랑 나머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나눗셈과 유사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 음수를 다루기 시작할 때는요. 일단은 나눗셈의 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분자의 음수가 붙어있든 분모의 음수가 붙어있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컴퓨터 동네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곱셈을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코드 어떻게 정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나 이번엔 나눗셈 먼저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내가 더하기 빼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 하고 싶은데 그때 희망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런 거 몫의 부호, 분자 분모의 부호 왔다 갔다 하는 걸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곱하고 나누고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몫은 항상 동일하게 튀어나오도록 통일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게임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숫자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군가의 체력 내지는 거리라든가 그런 숫자들을 이전보다는 좀 더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마도 여러분은 요 음수 빌런들과의 혈투를 벌이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점프 잘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든가 그런 요상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다루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음수를 케어하고 있나를 조금은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출력을 하고 싶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씌울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출력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적기 위해 괄호 안이라든가 그 전체 문장의 특정 영역에다가 이번 목표에 걸맞는 코드를 적어가면서 전체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다 정도를 일단 구경해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들려는 자바 프로그램을 약간 의인화 같은 느낌으로 시켜서 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라는 중요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면 사용자의 나이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콘솔 탭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출력해 놓고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이를 입력하면 이제 내 나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랑 저 사람의 나이 두 개를 뺄셈을 해서 몇 살 차이가 나냐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는 사용자 키보드 입력받을 때 어떤 거를 썼습니까? 기억납니까? 그죠? input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거를 자바 동네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나를 살짝 곁들여서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자바 동네에서 주석은 이런 느낌으로 슬래시 2개 하면서 주석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다른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 파이썬에서 쓰던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한 줄짜리 주석 적고 싶다라면 슬래시를 2번 치면 돼요. 그러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적절히 녹색으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숫자를 총 3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사용자의 나이, 그 다음에 그 뺄셈 결과에 해당하는 나이 차가 얼마가 나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건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주석은 안 적으셔도 돼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지정한다라는 건 그런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어떤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플러스 그래서 그 나이가 얼마냐를 미리 적절한 선언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이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는 그냥 소수점 안 달린 숫자로도 충분하니까 int 형식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my age, 그 다음에 나이는 저는 지금 16준수로 20대니까 저는 0x20이라고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선언을 끝을 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본인이 원하는 나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의미하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한 거고요. int 형식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한 거고요. 플러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진수로 32살로 지정을 해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나이 같은 경우는 your age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5살 이러고 세미콜론 찍거나 20살 하고 세미콜론 찍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컨트롤 F11을 눌러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그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몇 살이 될지를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바 코드 적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한 선언에서는 는 뭐 30과 같은 식으로 미리 유효한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차가 몇 살이 나냐에 대해서도 your age를 모르니까 우리는 뺄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일단은 이름만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것 정도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우린 지금 3개의 데이터를 담기 위한 새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을 적어두고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미리 세팅까지 해두고 지금 스타트를 하는 셈이 되겠죠.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 나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system.in만 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클래스 하나를 추가로 도입을 해와서 걔를 활용해서 system.in으로 들어오는 키보드 입력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선언 3개 다 잘 적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는 system.in. 어쩌고 저쩌고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만한 별도의 클래스 형식을 도입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쳐봅시다. 대문자 S를 치고 대충 C, 소문자 C 정도까지 친 다음에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바를 한번 쳐보세요. 스캐너라는 친구가 가장 먼저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쳐보세요. 뭔가 우리 파이썬에서 본 거랑 유사한 느낌의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친구가 맨 꼭대기에 원래는 이 친구 없었어요. 추가로 자동 완성을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얘가 적혀 있어야 이 스캐너라는 친구를 우리가 편하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나 봅니다. 아무튼 스캐너는 형식 이름이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스캐너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써먹기 시작할 거예요. 따라서 우린 지금 이제 지금 숫자 3개를 다루기 위해 선언을 적었듯이 스캐너 하나를 다루기 위해 선언을 지금 적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 형식, 새로운 이름,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는 해가지고 우리는 직접 20살이면 20살, -3이면 -3 내가 원하는 숫자 딱 계산하면 튀어나올 만한 그런 수식은 편하게 적을 수 있는데 딱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스캐너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수식을 지금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갖다 적고 세미콜론 하면 나중에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렇게 새로운 스캐너 하나 딱 만들어서 이 지금 우리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 자리에다 담아놓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계산하면 새로운 스캐너 하나가 땅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수식이 필요해요. 해서 우리는 new라는 친구를 적으면 int 이런 친구들처럼 키워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적당히 띄어쓰기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뭔가 스캐너 괄호 닫고가 엄청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new 스캐너 괄호 닫고와 같이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스캐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친구인데 너는 지금 만들려는 스캐너를 무슨 용도로 쓸 거냐 어디다가 붙여갖고 스캔을 할 거냐를 지금 우리한테 지정을 하라고 깜빡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린 지금 키보드 입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system.in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ABC 순서랑 1도 상관없이 in을 자동으로 목록의 맨 꼭대기에 올려줄 거예요. 따라서 편하게 그냥 엔터키 치시면 될 겁니다. 엔터 치고 다시 한번 엔터 치고 세미콜론 하면 또 하나의 선언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에요. 키보드를 다루기 위한 스캐너 하나를 담아놓고 써먹기 위한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성공적으로 적은 겁니다. 자, 지금 저 위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제가 직접 손으로 친 거는 사실상 새로운 이름,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름 스캐너 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new 정도까지는 이제 제 손으로 쳤습니다. 그냥 키워드니까. 는이랑 세미콜론이랑 나머지는 다 지금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었어요. 그걸 감안해서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캐너도 준비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목표 your age에다가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아 담는 거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이건 같이 쳐봅시다. your 대문자 A 정도까지 하고 얘도 여러분이 적기 귀찮으면 역시나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알아서 your A로 시작하는 등등 목록을 보여줄 거예요. 적당히 엔터 치고 우리는 여기다 담는 게 목표입니다. 뭘 담을 거냐? 사용자의 나이를 담을 거예요. 근데 사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입력받을 거냐? 우리는 방금 선언해둔 거기에 담겨있는 스캐너 덩어리를 쓸 겁니다. 따라서 스캐너 점 하면 뭔가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선택지로 우리한테 next int라는 걸 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고르시고 세미콜론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캐너를 갖고 키보드로부터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결과적으로 그걸 your age에 담는 문장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목표 달성했고 우린 지금 my age랑 your age를 구했으니까 궁극적인 목표인 차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는 your age 빼기 my age 정도로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걸 사용자한테 콘솔 탭을 통해 다시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출력은 sysout, sysout 자동 완성 당해서 이 안에다가 차를 출력하면 되는데 얘가 포함된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까지 하면 우리 원래 하려고 했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에요. 저장하고 실행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콘솔 탭 일단은 열렸고 터미네이티드는 아직 안 뜬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아까 전에 컨트롤 F11 누른 이래 이 프로그램은 실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것도 출력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32 하고 엔터 치면 16진수로 20살이 10진수로 32살이니까 당신과 나는 0살 차이 납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메시지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털렸단 말이에요.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여기서 지금 여기 0이 들어있었고 인트 더하기 요 글자들 큰 따옴표로 표현하는 글자들을 더하면 우항이 이깁니다. 글자들이 이겨요. 그래서 0이 담겨 있었다면 0 한 글자짜리 스트링이라 불러요. 스트링 형식 값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붙이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편하죠. 또 이게. 자, 대충 요 정도 하면 일단 기본적인 현장 학습은 끝이 날 것 같고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줄을 하나를 그어놨고 옆에 노란색 느낌표랑 전구가 하나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돼 있냐면 스캐너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스캐너는 닫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자원이 새고 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시스템.in 자체에서 이런 넥스트 힌트라든가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면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몇몇 컴퓨터들은 일단 키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스캐너 같은 뭔가 고급 기능을 항상 제공하기에는 힘이 엄청나게 딸리는 컴퓨터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이 스캐너라는 친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되 파이썬의 인풋 함수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 반대급부로 이 친구는 한 번 만들면 이렇게 한 번만 써먹고 다음부터 안 쓸 예정이다라면 그냥 그대로 남겨두기에는 조금 자원 낭비가 심해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든가 등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캐너는 이 선언 안에서 직접 한번 만들고 그 아래서 UOAG는 할 때 한 번 사용하고 그 뒤에는 다시는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 스캐너 다 썼어. 이건 같이 쳐봅시다. UOAG는 부분 아래에다가 스캐너 적당히 앞부분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엔터키 치고 점을 찍으시면 알아서 클로즈라는 친구를 골라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로즈 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 세미콜론까지 찍도록 엔터키를 쳐주시면 아까 그 노란색 줄 그어놓은 것도 같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전체 자바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면 어차피 닫아놨든 열어놨든 다 사라지는 건 똑같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저런 뭔가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친구들은 딱 한 번 만들고 이제 다 썼다 싶으면 점 클로즈에서 적당히 미리 정리를 해두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썼으니까 나 여기서 닫는다 라고 적었더니 이클립스도 이제 별 말을 안 하는 걸까지 마지막으로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충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내용들 관련해서 썰을 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막 프로그래밍 한다, 코딩 한다, 그 다음에 이클립스 켜고 뭔가 적어보세요, 시스아웃 해보세요, 3+5 해보세요 등등은 전부 다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어떤 글자들을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 글자들은 어디에 담기는 거냐를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자바와 같은 어떤 파일에다가 글자들을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그렇게 파일에다가 글자들을 잔뜩 기록해두고 저장을 해둠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그 파일을 가지고 현재는 자바 프로그램, 나중에는 뭐 파이썬 프로그램 아니면 C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파일들을 어떻게 다루냐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프로그래밍 한다, 코드 적는다라는 건 어떤 파일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미리 적어 놓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하네 마네를 논의하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클립스의 콘솔 탭을 통해서 언제 실행을 시작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헬로월드를 몇 번 출력했나, 어떤 내용을 출력했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erminated라는 거 뜨거나 안 뜨거나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미 끝났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냐 등등을 확인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상황, 시츄에이션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 8글자로 지금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java 파일에다가 뭔가 열심히 코드를 적는 시점은 아직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시점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언제 실행되냐? 일단 우리가 컨트롤 F12를 눌러서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야 그 프로그램은 실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탭 보시면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맨날 며칠에 스타트를 해서 아직 죽지 않은 애입니다. 그 다음에 헬로월드 지금까지 뭐 16만 번 출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프로그램은 아직은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열심히 실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실행이 끝나버렸을 수, 터미네이트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미 시작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 8글자 정도로 축약을 해서 언급을 해두고 오늘 내용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데이터 관점에서 가져와서 조합하고 내보낸다와 같은 기본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왜 지금 켜고 있냐? 보통은 데이터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바깥에서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3가지 작업들 중에 가져오는 걸 안 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할 수는 있고 내보내지 않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 서버 같은 다른 컴퓨터라든가 심지어 여러분 모니터, 키보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스아웃에서 출력한다 라는 것 역시나 우리 프로그램 바깥에다가 글자들을 내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콘솔 탭은 우리 거가 아닙니다. 이클립스 거지.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얼마든지 돈 내고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좀만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당장 컨트롤 F11 눌러서 지금 당장 3,000원 내고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의미가 있나 하고 여러분이 의아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시스아웃 저장해보세요. 오류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뭔가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래밍 연습을 해보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이 친구가 한번 딱 실행했을 때 헬로월드 한번 뜬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컨트롤 F11을 또 누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나중에 여러분이 종강할 때쯤에 또 컨트롤 F11 눌러도 똑같은 헬로월드를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때 가서 얘를 다시 실행해 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는 애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행이 항상 고정돼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엔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까 전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일종의 데이터 택배 같은 느낌이죠. 그 3가지 작업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 가져와서 새로 계산해서 내보낸다와 같은 기본적인 흐름을 데이터 흐름이라고 축약을 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분 게임 같은 것도 얼마든지 데이터 흐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적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구경을 해보고 직접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 그 창컴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앞으로 게임 만들 때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만 미리 짚어놓고 갈게요. 자, 여러분 값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숫자든 심지어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그런 모든 값들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 게임에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 우리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값들 자체랑 컨트롤 F11 눌렀을 때 3을 출력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java 파일에 적어두는 3 한 글자는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java 파일에다가 3 한 글자를 적었다고 해도 그 한 글자가 숫자값 3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괄호 안에다가 3이라고 한 글자 적어 놓으면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숫자값 3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콘솔 탭에 출력을 해주는 건 맞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실행하고 나서 얘기고 컨트롤 F10을 누르고 나서의 얘기고 .java 파일에 우리가 열심히 키보드로 치는 와중에는 우리가 무슨 글자를 어떻게 치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값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LN 써가지고 우리가 콘솔 탭에다가 3 한 글자 출력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지금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우리는 숫자값 3을 출력한 게 아니에요. 정밀하게는 숫자값 3이 지금 메모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3 한 글자를 만들어 갖고 그걸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서 콘솔 탭에 옮겨 적은 거에 불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저한테 직관적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트북 뒤에 있는 판을 까면 진짜로 메모리라는 칩이 존재해요. 아무튼 메모리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내 컴퓨터에. 그 다음에 우리 막 여기서 뭐 0살 차이 납니다 이런 거 구경했잖아요. 콘솔 탭에서. 이런 식으로 32라든가 0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여러분은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프로젝터로 띄우고 있는 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의 콘솔 탭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메모리 그 자체는 아니면 여러분이 메모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노트북 뒷판을 까야 되는 거예요. 옛날 메모리는 진짜로 뒷판을 까고 진짜로 우리가 돋보기까지는 아니고 현미경 정도를 쓰면 지금 이 메모리 위에 3이 들어있나 1이 들어있나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적어도 우리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32가 보이고 0이 보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값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값은 메모리 위에만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게 보입니다. 쟤네들은 전부 다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메모리가 아니니까요. 정도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해두고 아무튼 간에 그래 메모리 위에 뭐 숫자가 올라가네 헬로월드 글자들이 올라가네 할 건데 아무튼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표 방금 전 그 세 가지 데이터 택배를 생각하면 보통은 최종적으로 사용자 눈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자 귀에 뭔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와 같이 프로그램 바깥으로 뭔가 내보내는 그런 표현에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미리 적절한 요소들을 조합해 가면서 .java 파일을 구성을 해두고 나중에 컨트롤 F11 눌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숫자들이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값들을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저기 있는 32랑 여기 있는 32랑 가져와서 뺄셈해서 0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으로 출력,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적게 될 거예요. 하나는 수식이고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자, 둘 다 아마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거예요. 일단 수식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expression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무슨 식 하는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while문의 조건식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적은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자바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자바 쓰고 있지만 파이썬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요 수식이라는 개념이 콕콕콕 잘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대동소이한 천편일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식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수식은 계산, 이밸류에이션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정도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5라는 수식이 있다면 그 친구 계산하면 숫자값 8이 나온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뭔가가 계산의 대상이라면 걔는 수식이다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짝 강조했던 그 값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값이라는 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java 파일은 메모리는 아닙니다. SSD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키보드로 쳤던 글자 3은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저장했을 때 .java 파일에 담기게 될 거고, 달리 말하면 그 친구는 절대로 값이 아니고 대신에 우리는 나중에 계산하면 숫자값 3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진짜로 숫자값, 진짜로 스트링 형식값 키보드로 쳐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실행할 때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내가 원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계산 결과값으로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들을 미리 적재적소에 적어둠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동네는 숫자 더하기 스트링이 그냥 해주지 않기 때문에 str 괄호 닫고와 같이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적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쪽 동네나 이쪽 동네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 이 데이터 지금 출력해야 돼와 같은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식을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완성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단 이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3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연산자들이랑 작은 수식들을 조합해서 더 큰 수식을 구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 는 연산자를 곁들인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데이터 택배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매우 직관적이고 매우 필수 불가결한 의미를 가져간다 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걸 생각해 보면 x는 3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걔는 지금 x가 3이랑 같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오른쪽 수식 계산한 결과값인 숫자값 3을 는 왼쪽에 적어놓은 그 x라는 변수 자리에다 담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미 배운 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는 연산자를 곁들인 수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는 계산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식을 우리 수업에서는 는 수식이라고 딱 잘라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assignment expression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오른쪽 거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를 왼쪽에 적혀 있는 거 토대로 메모리 위에 적절한 자리에 담는 거예요. 는을 안 하면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발생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는 수식을 적을 때는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건데 와 같은 걸 할 때 지금 우리 코드 보시면 지금 사용자한테서 입력받은 그 숫자를 UOAG에 담을 거야, 또는 차에다 담을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는 왼쪽에다가는 보통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이름을 적어가면서 전체 수식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UOAG에 담는다, 차에 담는다, 다른 데다 얼마든지 담을 수도 있죠. 아무튼 는 수식을 우리가 적은 케이스가 여긴 두 군데가 있고 둘 다 왼쪽에다 이름을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얘기를 살짝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입니다. 수식은 영어로 딱 익스프레션으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개념은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명칭이. 그래서 어떤 동네는 name이라 부르고, 여러분 파이썬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기호를 의미하는 심볼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일단 자바에서는 이름은 그냥 nam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는데, 이름은 뭐냐? 이름은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나중에 는 수식 적을 때 얼마든지 왼쪽에 적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적절한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선언을 미리 적어둠으로써 나중에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정해두고 나중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int number 세미콜론 하면 내가 int 값 하나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흐름의 매개체로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름 정해두고 나중에 사용한다라고 표현했는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시를 두 개를 들고 와봤어요.
자, 저렇게 int 넘버 세미콜론을 해놔다 치면 는 수식, 넘버는 3 같은 걸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는 수식의 부분 수식으로서 좌항 자리에 이 이름, 선언에서 미리 도입해둔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저 는 수식의 의미는 넘버 자리에 3을 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거냐와 같은 용도로 우리가 저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는 수식은 아닌 노말 수식, 덧셈식이죠. 아무튼 저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넘버 더하기 5 한다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에 아까 전에 지금 3을 담아놨을 것 같으니까 담겨있는 3을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우항 계산해서 5를 오른손에 쥐고 최종적으로 그거 두 개를 더해서 8이라는 최종 계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저 이름 넘버를 수식으로서 적어놨고 이 이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여기서 꺼내와서 쓰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 얘기는 조금 사연이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자바 동네, 파이썬 동네 요 이름 개념을 다루는 방법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이름을 어떻게 복잡하게 다루고 있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긴 하지만 방금 전 그 실습 내용 따라오면서 myAge에 처음에 이거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네. UOAG 키보드 입력받은 거 지금 잘 담고 있네. 그러면 이제 뺄셈에서 다시금 차에 담을 수 있겠지. 그럼 차에 지금 진짜로 나이차가 담겨 있을 테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집어와서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하면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겠구나 같은 것들 따라오면서 납득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일단 지금은 진짜 현실 속 이름처럼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것들 중에 내가 지금 딱 원하는, 지금 내가 숫자 3을 정말로 담고 싶은 이라든가 내가 지금 원하는 데이터가 딱 담겨 있는 그 뭔가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해 가면서 지목을 하는 게 가능하다 정도로 납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런 이름, 예를 들면 뭐 넘버라는 이름, 뭐 나중에 다양한 이름 적을 수 있겠죠. 뭐 레벨업이라든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이름들을 내가 지금 인트값 하나 담는 용도로 쓸 거야, 클래스 이름으로 쓸 거야 등등을 우리만 알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우리의 .자바 파일을 들고 가서 작업을 수행해줄 이클립스라는 친구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이름은 이 용도로 쓸 거다라는 걸 먼저 선언을 적어서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줄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자, 파이썬 동네에선 선언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일단은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우리가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항상 이거 숫자용이야, 이거 글자들 담는 용도야 라는 걸 딱 정해놓고 스타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사용한다, 수식으로서 적는다기 때문에 수식 얘기로 살짝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수식을 적는 건 어디에라든가 무엇을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 적는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자리에 3을 담기, 그럼 이제 어디에 데이터를 담을 것이냐, 데이터 흐름을 어디다 대고 발생시킬 것이냐랑 데이터 흐름을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발생시킬 것이냐 두 가지를 지금 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자리에 3을 담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은 는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넘버는 3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제 이 수식이라는 본연의 의미 어떻게 역시나 곁들여 가면서 쓰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수식 적어 볼까요? 넘버 자리에 넘버 값이랑, 그러니까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랑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곱한 값을 넘버 자리에 담기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는다 칩시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담는 게 목표니까 우리는 는 수식을 적긴 해야 될 거예요. 넘버 는 한 다음에 그래서 뭘 담을 거냐?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랑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한 번씩 들고 와서 양손에 똑같은 값을 쥐고 걔네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수행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곱해서 담을 겁니다. 따라서 넘버는 넘버 곱하기 넘버와 같이 원래 담겨 있는 값을 제곱해서 다시 담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같은 것, 기술한 용도로도 수식을 여러분이 적으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수식 적을 때 여러분은 데이터 흐름을 어디에 발생시킬 것이냐,
무엇을 줬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또는 그런 데이터들 가져와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냐 같은 것들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 막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뭐 있습니까? 뭐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수식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냐 하면 당연히 컴퓨터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육하원칙에서. 예를 들어 왜 지금 넘버에다 3을 담고 앉아있냐 같은 거는 다행스럽게도 컴퓨터는 그걸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프로그래머가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흐름에 대비되는 코드 흐름의 기본적인 의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이 넘버 자리에 3을 담는 걸 할 것이냐 등등등이에요. 언제 넘버랑 넘버를 곱할 것이냐, 언제 최종적으로 결과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냐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게 이 코드 흐름에서의 논의하는 기본적인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은 이 정도 하면 일단은 얼추 끝이 나고요. 코드 흐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앱을 왜 설치했습니까? 왜 지금 그거 버튼 눌러갖고 통화료 내가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데이터 흐름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는 데이터 흐름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프로그램 그 실행 자체를 구성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비되는 코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행하면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면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왜 2번 출력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당시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동일한 문장을 2번 적어놨기 때문에 코드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코드를 아무데나 적어놓는다고 항상 컨트롤 F11을 누르면 헬로 월드를 2번 출력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당시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자동 완성 당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java 안에 클래스 프로그램 중괄호 안에 메인 어쩌고 중괄호 안에다가 그 두 줄을 적어놨었기 때문에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면 바로 그냥 헬로 월드를 2번 출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언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냐를 메인 중괄호 안에 그 내용물을 집어넣음으로써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바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뭐를 실행할 거냐, 걔가 끝나면 다음에는 뭐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냐 등등등과 같은 흐름을 우리 수업에서는 코드 흐름이라고 축약을 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어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루는 보편적인 흐름, 데이터 택배의 근본입니다. 프로그램 바깥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 어디가 담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꺼내서 새로운 데이터 만들어서 또 담아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담겨있는 거, 차 같은 거 꺼내가지고 메시지 만들어서 프로그램 바깥으로 보내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었고,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서 지금 뭐뭐 하고 뭐뭐 한 다음 마지막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와 같이 이 목표대로 내 프로그램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실행되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지금 적어 놓은 순서대로 각각의 부분들이 실행되도록 코드 흐름을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뺄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값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출력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프로그램 실행의 기본적인 의의인데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가져오고 계산하고 출력하도록 만드는 게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 각각의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 흐름을 목표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 내지는 수식을 적어가면서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문장, 요거 지난 시간에 등장했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하고 문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while 문, if 문 같은 거 여러분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파이썬 하면서 이미 구경해 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나왔고요. 그래서 역시나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 C 등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전부 다 지니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정도로 답하면 정답이 됩니다. 실행, 영어로는 execute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시나 뭔가가 실행의 대상이다라면 걔는 문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컨트롤 F11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해 봅시다의 실행은 execute는 아니기는 합니다. 얘는 보통 run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이클립스도 ru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xecute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 run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컨트롤 F11 누르든가 카카오톡 앱을 아이콘을 누르든가 해서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컨트롤 F11을 눌러야 우리가 미리 적어놓은 각각의 문장들을 실제로 execute를 할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실행 두 글자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문장의 나열이 기본적으로 곧 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 그 자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코드의 기본 단위, 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있는데 코드 흐름을 여러분이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쉽게도 데이터 동네에는 기본 단위를 딱 잘라서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 흐름 발생시켜야 되고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지금 보면 프로그램 나이 지정하고 사용자 나이 입력받는 문장들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만드는 문장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문장들을 여기다가 지금 우리 목표에 맞는 순서대로 따박따박 적어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Alt, Shift, G 써가지고 자동 완성했었던 그 while문도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while문 첫 줄에다가 조건식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항상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번 반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한 번 또는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한다는 건 중괄호라든가 들여쓰기로 구분해 놓은 그 while문의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우리 SYS OUT 한 다음에 자동 완성 당했다는 저런 복잡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적었던 요 세미콜론 찍은 요것도 문장의 일종이고 요런 문장을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자, 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ile문은 while문이고 if문은 if문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그래요. 파이썬의 예시로 봅시다. 자,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잖아요. 얘도 문장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꺽쇠 3개 해가지고 여러분 엔터 칠 때마다 한 번씩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요걸 이제 쉘이라든가 인터랙티브라든가 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는 문장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 문장을 실행을 시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임포트 타이머가 엔터 쳤더니 얘가 뭔가를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얘를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포트 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지금 x는 3 적어놨다 치면 if x가 뭐 0보다 크면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여기서 지금 바로 뭔가를 실행해 주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면서 우리의 남은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뭐 0보다 큽니다 하고 갖고 엔터 치고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우리는 if문 한 덩어리를 통째로 작성을 끝낸 거고 그 if문을 실행했더니 지금 x에 3 들어있으니까 0보다 큰 게 맞아서 들여쓰기 해놓은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0보다 큽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전체 if문의 실행이 끝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에서는 문장 하나를 적고 그 문장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f문도 어엿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뭐 for문 여러분 적어본 적 있죠? while문 적어본 적 있죠?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냥 x하고 엔터 치면 3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저 그냥 x 적고 그냥 엔터 친 것도 어엿한 문장의 일종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인터랙티브가 실제로 다음에 남은 거 없어? 또 할 말 없어? 이런 식으로 점점점해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작업을 수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놓고 여기다 엔터만 쳐도 문장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 문장도 요 한 줄도 어엿한 하나의 자바 문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if도 안 적혀 있고 import도 안 적혀 있고 한데 아무튼
요런 한 줄도 얼마든지 문장이라 부를 수 있고 요런 문장을 파이썬 동네나 C 동네나 공히 수식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아까 전에 X하고 엔터 친 것도 역시나 파이썬에서의 수식문을 적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 sysout에서 세미콜론 찍어갖고 마무리한 요 문장도 역시나 수식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식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식이에요. 우리가 적는 모든 수식은 반드시 무조건 각각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수식 3 더하기 5 같은 거 적었다. 유효하게 여러분이 그 3 더하기 5를 수식으로서 적으려면 반드시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sysout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고 뒤에 세미콜론을 찍는다든가 하면 예쁘게 문장 하나 안에다가 그 수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또는 if문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적을 수도 있고 등등등이에요. 아무튼 간에 하나의 수식이 여러 문장에 걸쳐서 양다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포함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의 수식은 반드시 단 하나의 문장에만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될 수 없고 어떤 수식이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파이썬에서 3 더하기 5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다른 거 적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얘 한도 끝도 없이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난 지금 저거 덧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8 나오는 거 구경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일단 여기서 지금 엔터를 치는 겁니다. 하면 문장을 완성한 거예요. 저는 지금 엔터를 침으로써. 자바 동네는 이제 세미콜론을 찍는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파이썬은 엔터를 치면 문장 하나를 보통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문장을 완성했고 그 문장을 실행해서 이 수식을 계산을 성공적으로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8을 구경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3 더하기 5가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말은 이 3 더하기 5가 아직은 수식으로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모든 수식들은 단 하나의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게 불가능하고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일단 부연에 해당하는 얘기고 지금 중요한 건 수식은 반드시 걔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단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자,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언제 수행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식에 대한 계산이 언제 수행되냐는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을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안에 적혀 있었던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문장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문장 안에 적혀 있었던 수식은 당연히도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헬로 월드 같은 거 출력하는 문장을 적어놨다 칩시다. 그런 수식을 적어놨다 칩시다. 근데 그게 적혀있는 문장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if문 내용물로 적어놨는데 조건식 단 한 번도 true가 뜨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력을 0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충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은 문장 안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그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한 그 수식은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 수식 같은 게 원래 계산돼야 되는데 계산 안 되거나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부분은 조금 요상하긴 해요. 그 수식이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문장을 실행한다고 그 수식을 반드시 항상 계산하는 건 이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은 계산을 스킵을 해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괜찮아요. 계산 언제 하냐?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을 때 그 문장의 일종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자리에다가 수식을 적으시게 됩니다. while문이라든가 if문 같은 경우에는 첫 줄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적절한 수식을 조건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적어서 그래서 이 내용물을 언제 실행할 거냐 또는 언제까지 실행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지정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헬로월드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while문 자동 완성해놓고 괄호 안에다가 true라고 적었잖아요. 그렇게 수식 true를 적어둠으로써 우리는 항상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항상 동일한 내용을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while문의 실행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while문 첫 줄에 있는 그 괄호 안에 적혀있는 수식, 조건식이라고 부르는 걸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true가 튀어나왔다면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을 또 한번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라면 그때는 이 while문이란 거 전체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파이썬이랑 동등하죠. 그리고 수식문도 문장이고 이 친구도 수식, 저 길다란 게 하나의 수식이에요. 커다란. 거기다가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문장을 완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5까지만 적으면 문장은 아니에요. 실행 안 됩니다. 엔터를 쳐야 수식문을 완성하는 거고 나중에 실행해 보든가 인터랙티브에서 시켜보든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식문은 while문에 비하면 실행 양상이 간단합니다. 그냥 수식을 계산하고 계산 끝나면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같은 거는 지금 저 길다란 수식문에 각각 왼쪽, 괄호 왼쪽에 무슨 글자들을 적냐, system.out.println을 적냐, 다른 걸 적냐 가지고 결정한 거고, 그래서 무슨 글자들을 출력할 거냐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글자를 채워서 결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를 등등등은 수식을, 디테일을 살려서 적어가면서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 문장으로 구성해 뒀고 그 문장을 while문의 내용물, 중괄호 안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true가 true인 동안 계속 화면에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한 문장을 그 while문 안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 수식문을 while문 안에다 적는 게 아니라 while문 위에다가 적었다면 헬로 월드를 딱 한 번만 출력했을 겁니다. while문 아래에다 적었다면 헬로 월드를 단 한 번도 출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while문의 실행이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등등등. 언제 헬로 월드를 출력할 거냐는 그 수식이 담겨있는 문장을 이 전체 프로그램 .java 파일에 어느 중괄호 안에다가, 어느 문장 다음에다가 또는 이전 위치에다가 적어 놓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수식 얘기 그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적절한 문장들을 .java 파일 안에 적절한 자리에 적음으로써 그 문장들의 나열을 통해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py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로 문장들을 나열하는 거죠. 막 클래스, 프로그램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은 뭐 인풋 입력 받는다, 덧셈 한다, 마지막 프린트 한다 이런 식으로 엔터 쳐가면서 그냥 문장들을 적으면 파이썬 프로그램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쪽은 간단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어두면 F5라든가 눌렀을 때 여러분은 당연스럽게도 맨 위에 있는 문장 먼저 실행되고 그게 다 끝나야 그 다음 문장 실행되고 등등등을 상상해 가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코드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어 놓은 순서대로 실행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이랑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걸 보통 순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얘를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분기의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은 if문이라든가 어쩌면 매치문이라는 걸 배웠을 수도 있어요. 파이썬에서 등등등 그런 특별한 문장을 적어둠으로써 여러분은 분기 개념을 내 코드 흐름,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꾸준히 나왔던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 if문, while문 등등을 포함하는 그런 문장들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문장들 안에 적절한 자리에 예를 들면 if문의 조건식, 예를 들면 수식문 세미콜론 적기 전에 무슨 수식 적을 거냐, sysout 한 다음에 괄호 안에 무슨 수식을 적을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목표에 맞게 적음으로써 지금 딱 구성되어 있는 순차 분기 반복 코드 흐름과 연계되는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의도를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는 수식을 열심히 적으시게 될 거고 그렇게 는을 했다라 전제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sysout이라든가 해서 출력을 하든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면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프로그래밍의 완전 기초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끝이 납니다. 오늘 제목은 데이터 코드고, 자, 제가 지금 파이썬 수업, 자바 수업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이썬 수업 제목도 데이터 코드였어요. 거기서는 지금처럼 막 되게 막 다양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수식이 뭔가요? 그 다음에 뭐 변수라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봤죠? 등등등 매우 기초적인 내용만 다뤄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파이썬 수업에서 반 학기 정도 다룰 법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3시간 안에 꽉꽉 눌러 담아서 여러분한테 일단 풀어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걔네들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우니까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일단은 내가 지금 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냐,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 데이터 흐름이 그 목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메신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등등, 뭐 은행 앱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아무튼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는 보통은 데이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식을 적어가면서 어디다가 뭐를 어떻게 계산해서 담으면 되는 거냐 등등을 열심히 적으시게 될 거예요. 는 수식을 꽤 자주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미리 선언해둔 이름을 써가면서, 아, 지금은 차에다 담아야지, 지금 myAge에 담으면 되는 거구만,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거는 uAge에 담으면 되는구만 등등 이름을 써가면서 는 수식의 는 왼쪽을 채워 넣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흐름은, 자, 우리가 컨트롤 F11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는 곧 코드 흐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문장을 그 사이사이에 적절한 수식을 포함시켜 가면서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여기 중괄호 또는 저기 중괄호 등등 적절한 곳에다가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문장들의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이 곧 코드 흐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도록 여러분은 .java 파일을 구성을 하셔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본적인 의의를,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이번 주는 여기서 커트를 하고 이 뒤에 내용을 살짝 더 각색을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3시간 어치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 갑시다.